파트별 용어를 한번 이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전하는 파트는 여기 로테이팅 파트입니다. 그리고 케이싱에 붙어있는 파트가 이 스테이셔너리 유닛 파트입니다. 스테이셔너리 유닛 파트와 고정과 고정된 이 사이에는 누수를 막기 위한 오링도 각각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미케니컬 실에 주로 실링되는 그 파트가 바로 이쪽 파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실 페이스 파트입니다. 회전부의 그 실 페이스에 닿는 파트를 프라이머리 링이라고 부르고요. 로터 쪽이라는 회전하는 쪽 파트의 명칭을 뜻하고, 이 실 페이스에 고정되어 있는 요 파트에 해당하는 면을 메이팅 또는 세컨더리 링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테이터, 즉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회전되는 파트에서 이 페이스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스프링 또는 벨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이쪽 파트가 하드웨어, 콜라, 세스크류, 홀더 등으로 이 회전하는 파트를 이 샤프트에 고정을 시켜주는 장치가 이쪽 장치입니다. 앞서 보신 컴포넌트 실 타입은 각 파트를 펌프에 하나씩 조립해 가는 타입이라고 보신다면, 보시는 카트리지 타입은 미케니컬 실 전체를 조립해 놓은 타입을 말합니다. 하나의 기성품으로 조립해서 미케니컬 실을 판매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의 기성품을 펌프에 조립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설치하는 데 간단하고, 가능하면 카트리지 타입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실 코딩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케니컬 실을 부르는 이 코딩, 숫자와 알파벳의 기호 등을 통해 저희는 이 미케니컬 실을 구성하는 어떤 설계 디자인을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을 나타내는 방식에는 카테고리와 어레인지먼트, 배열이죠. 그리고 그 실 타입, 이 타입 등을 1, 2, 3이나 A, B, C 등을 통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1, 2, 3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이 어레인지먼트가 1, 2, 3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또 타입 A, B, C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는 제가 다음 장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숫자와 알파벳을 통해 미케니컬 실의 디자인 설계사항을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바로 그 실 코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앞서 보신 그 코딩 시스템을 좀 더 구체화 놓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카테고리 1, 2, 3을 나누는 어떤 유책, 기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1, 2, 3은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또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 어레인지먼트 1은 또 싱글 실을 의미하고, 어레인지먼트 2와 3은 듀얼 실 타입을 표현합니다. 2와 3을 나누는 기준도 이제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규레이션을 나타내는 태깅 넘버에는 이제 주로 보실 게 페이스 투 백먼트인지 아니면 백 투 백 어레인지먼트인지 아니면 FF, 페이스 투 페이스 어레인지먼트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 타입에서는 A와 B와 C를 나누게 되는데,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A는 푸셔 실 타입이고 B와 C는 메탈 벨로우 타입임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좀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타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 타입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A, B, C로 나눌 수 있는데요. A, B, C에 대한 구분은 API 682에서는 이렇게 문장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림을 보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A는 위에 푸셔실 타입을 말합니다. 푸셔실 타입은 스프링을 이용해서 이 메터링 링을 밀어주는 타입을 말하는데요. 굉장히 안정적이며 높은 압력도 견딜 수 있고 재질도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실에서 행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행업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유체가 미케니컬 실 이 틈 사이로 어느 정도의 적은 양의 누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부 유체가 이쪽 에어리어에서 고착화가, 즉 솔리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솔리드가 생긴 것과 여기 이 검정색의 오링인데, 이 오링이 밀어주다가 이 솔리드와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즉 서로 부딪히게 되죠. 솔리드가 점점 많아지면 이 오링이 이 솔리드 쪽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누수되는 이 틈이 점점 벌어지게 되고 점점 누수되는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B와 C 타입은 메탈 빌로우, 논푸셔 타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스프링 대신에 메탈 재질의 벨로우가 쓰이게 됩니다. 스프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밀어주는 압력은 적지만 기본적으로 유체의 압력이 이쪽
이쪽 사이사이에 유체의 압력으로 밀어주면서 이 틈이 적당한 틈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이나믹 오링이 없고 스태틱 오링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 흘러나간 유체에서 생기는 고착화된 솔리드가 아무리 생기더라도 이 오링과 만나는 포인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솔리드로 인한 이제 행업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B와 C의 장점입니다. 단점은 스프링의 힘으로 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압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이해하셨다면 저희가 기억하고 넘어가실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입 A는 스프링을 이용한 푸셔 실이다. 타입 B와 C는 메탈 벨레우를 쓴 푸셔가 없는 타입이다. 그리고 B와 C를 구분하는 것은 C가 좀 더 높은 온도를 견딘다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레인지먼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인지먼트는 1과 2, 3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레인지먼트 1은 싱글 C를 의미하고요. 어레인지먼트 2와 3은 듀얼 C를 의미합니다. 싱글 C는 말 그대로 미케니컬 C이 한 개가 사용된 것을 싱글 C이라 하고요. 미케니컬 C이 2개 사용된 것을 듀얼 C라고 합니다. 어레인지먼트 2와 3을 나누는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뒤에 파이핑 플랜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인데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인지먼트 2는 주로 저희가 텐덤 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텐덤 실은 이 버퍼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미케니컬 실이 이 빨간색 액체가 펌핑되는 유체가 미케니컬 실이 페일러 즉 실패를 했을 때 프로세스 쪽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 빨간색 유체가 이 초록색 쪽으로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이 유체는 이 흘러나가는 압력을 완충하는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버퍼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어레인지먼트 3은 이 유체 압력보다 이쪽 초록색 압력이 더 높게 유지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용액을 베리어 플루이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초록색 압력이 더 높기 때문에 빨간색 이 펌핑되는 유체가 이 미케니컬 실에 오작동 되더라도 그러니까 많이 누수가 발생을 하더라도 초록색 압력이 더 높기 때문에 빨간색 유체는 넘어가지 못하고 반대로 이 초록색 베리어 플루이드가 펌프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어레인지먼트 2와 3을 어떤 경우에 쓰는지는 이제 8번 API 682 파이핑 실 플랜 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단계에서는 버퍼 플루이드라는 게 있다, 베리어 플루이드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 둘을 텐덤 실과 더블 실로 주로 부른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서 보시는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사항입니다. 컨피그레이션은 더블 실, 듀얼 실에 관련된 것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미케니컬 실이 이렇게 하나, 두 개, 각각 두 개씩 쓰이게 됩니다. 이게 다 듀얼 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듀얼 실 중에 어레인지먼트를 볼 건데요.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모양 형태로 나란히 붙여져 있는 게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어레인지먼트 2 텐덤 실 타입입니다. 직렬로 연결해 놓으신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페이스 투 백이라는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백투백 컨피규레이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실 만나는 면이 서로 등을 지고 있다라고 해서 백투백 컨피규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리크되는 이 만나는 면이 서로 마주보는 요 면에서 만난다고 해서 이 C 타입은 페이스 투 페이스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용어를 보시고 저희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케니컬 실 셀렉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보시면 앞선 실 타입이나 어레인지먼트 혹은 재질 등을 EPC 엔지니어가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PC 엔지니어는 실 플랜, 즉 파이핑 플랜만을 결정을 하게 되고 미케니컬이 푸셔 타입인지 벨로우 타입인지 매테리얼은 어떤 것을 쓰는지 등은 펌프 및 업체의 역할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펌프 업체에서는 각 펌프 서비스에 맞는 실을 설계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EPC 엔지니어는 실 플랜은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EPC 엔지니어는 펌프가 사용하는 유체와 이 서비스되는 압력과 온도를 참고해서 사용하게 될 실 플랜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부 플러싱이 필요한데 온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이 되면 열 교환기를 통해서 온도를 낮춰준 다음에 실 플러싱에 사용을 하는 플랜 21번이나 23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펌핑되는 유체가 매우 위험해서 조금이라도 대기로 노출이 돼서는 안 되는 유체인 경우에는 더블실 타입을 고려를 해서 플랜 52번이나 53번으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EPC 엔지니어 중 공정 엔지니어가 먼저 실 플랜을 결정을 하게 되고 기계 엔지니어는 공정 엔지니어가 정한 실 플랜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하는 과정 중에 펌프 업체에게 자문을 구해서 실 플랜을 최종 결정을 하는 과정도 거치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테이블은 플랜트 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펌프들을 리스트업 해놓은 테이블입니다. 보시면 수많은 펌프들이 각각 다른 유체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각 유체들은 각각 고유의 특성치인 베이퍼 프레셔와 스페시픽 그래비티, 비스코시티 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각 펌프들이 펌핑되는 온도와 압력은 전부 다 다르게 되고요. 이런 모든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공정팀에서는 실 플랜을 먼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된 실 플랜은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 상에 명기가 되게 되는데요. 기계 엔지니어는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를 활용해서 미케니컬 데이터 시트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미케니컬 데이터 시트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 공정부에서 정한 실 플랜을 최종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계 엔지니어는 공정부가 정한 실 플랜을 이제 펌프 업체와 같이 미팅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실 플랜이 있는지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실 플랜이 있는지 아니면 결정된 실 플랜이 좀 더 안전하지 못해서 좀 더 나은 세이프티적으로 더 괜찮은 실 플랜을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EPC 업체에서는 이제 펌프 업체와 공정팀, 기계팀이 같이 미팅을 통해서 실 플랜을 결정을 하게 되고 EPC 업체에서 결정된 것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결정된 실 플랜은 발주처 쪽에 인폼을 주게 돼서 발주처 쪽에서 최종 컨펌을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처럼 실 플랜은 펌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이 실 플랜은 각각 숫자가 의미하는 설계가 다 다르게 됩니다. 이 각각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다음에 8번 강의에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엔지니어는 실 플랜에 관해서 먼저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플랜 혹은 파이핑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펌프 실에 필요한 순환 배관과 히트 익스체인저 혹은 실 챔버 또는 압력이나 이런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인스트루먼트 등을 모두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펌프 벤더가 공급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벤더가 API 682 혹은 프로젝트 스펙에 부합하게 공급하는지를 기계 엔지니어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먼저 배관에 관련해서는 이 C 시스템에 사용되는 배관이 튜빙을 사용해도 되는지 이쪽 라인이죠. 아니면 스테인리스 스틸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 제한 규정을 스펙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 시스템 파이핑은 주로 서스, 스테인리스 스틸을 적용을 하게 되고 발주처에서는 대부분 서스 316을 요구하게 됩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대학생 여러분께서는 튜빙이 무엇인지 스테인리스 스틸이 무엇인지 서스 316이 무엇인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파이프가 무엇인지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고 튜빙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사진과 같이 배관과는 다르게 약간 플렉시블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튜빙은 약간의 이 플렉시블한 것을 장점으로 공간이 적어 배관을 설치하기 힘든 곳에서 사용될 수 있고 주로 기계 쪽이나 인스트루먼트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부식성이 굉장히 적어서 주방용품으로 자주 사용되는 재질이죠. 그 실에 쓰이는 배관은 대부분 이 스테인리스 서스 316으로 내식성이 굉장히 우수한 재질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스트루먼트 타입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압력이나 온도, 유량 등을 체크하는 아이템이 바로 인스트루먼트입니다. 펌프 업체에서는 펌프뿐 아니라 이 미케니컬 실에 공급되는 이 미케니컬 실 플랜, 오그질러리 아이템들을 모두 제작하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요. 기계 업체에서는 이런 계기류들을 설계를 할 때 프로젝트 리ኳ이어먼트를 누락하고 설계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프로젝트에
리콰이먼트에 부합한 계기류 타입이 무엇인지를 개장팀에 먼저 검토 요청을 하고 개장팀으로부터 인폼을 받아서 펌프 제작 업체가 적합한 타입을 선정하고 납품할 수 있도록 서포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기계 엔지니어는 단순히 기계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배관, 개장, 전기, 공정 등 기본 지식이 있어야 관련 부서와의 업무적인 소통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닉 유튜브에 올라온 타부서의 강의를 열심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케니컬 CL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제 이 강의의 핵심인 8번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